반갑습니다. 신앙쌤의 동안하라 생강여행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 복장을 보시고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눈치채셨죠? 네, 바로 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저희 딸이 추천해준 책인데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읽고 너무 감명받고 또 슬퍼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꼭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지식이나 지혜뿐이 아니에요. 이런 감정이입 능력도 기를 수 있어요. 등장인물의 상황에 맞는 감정을 자신도 한번 느껴보는 경험을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럼 우리 딸을 울렸던 그 동화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곰손이라 책이 잘 집히지가 않아요. 잡았습니다. 네. 짜잔! 곰이 되고 싶어요 라는 책입니다. 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북극이에요. 한 쌍의 북극곰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빠 곰과 엄마 곰. 엄마 곰 몸이 좀 무거워 보였어요. 뱃속에 아기 곰이 있었거든요. 둘은 아기를 낳을 동굴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가는데 저 뒤쪽에서 늑대떼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아빠 곰이 돌아보니까 늑대떼는 굶주렸고 수도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아빠 곰하고 엄마 곰은 빨리빨리 걸었죠. 하지만 엄마 곰은 몸이 무거워서 가다가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래도 금방 태어날 아기 곰을 생각해서 기운을 내서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가는데 이번에는 또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지 뭐예요. 웬 고생이에요. 그래서 아빠 곰도 물속으로 들어가서 엄마 곰을 잡고 헤엄을 쳐서 동굴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덕분에 늑대의 공격은 피할 수 있었어요. 늑대는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엄마 곰은 무거운 배를 끌어안고 끙끙 신음소리를 내며 동굴까지 갔죠. 동굴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곰은 아기 곰을 낳으러 들어갔어요. 아빠 곰은 마음을 보고요. 잠시 후 엄마 곰이 아기 곰을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기 곰은 죽어 있었어요. 엄마 곰은 슬프게 울며 아기 곰을 눈밭에 묻어줬죠. 그리고는 울부짖었어요. 이게 다 늑대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울면서 빙판을 걸어 다니다가 푹 쓰러져서는 꼼짝도 안 하고 있었죠. 아빠 곰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는 사이 산 아래 마을의 사냥꾼네 집에도 아기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였어요. 사냥꾼 부부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죠. 그런데 저 멀리서 곰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네. 하지만 그런 사정을 모르는 사냥꾼은 북극의 왕인 곰도 우리 아기의 탄생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이름을 작은 곰이라고 지어줬죠. 근데 사냥꾼 아내는 좀 불안했어요. 사냥꾼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잘해서 곰을 무찌를 아빠 뒤를 이을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엄마는 아기를 품에 안고 토닥토닥 재웠죠. 한편 아빠 곰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걷고 걷다가 사냥꾼네 집까지 오게 됐어요. 집안에서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창문을 들여다봤죠. 아빠 곰은 인간의 아기를 처음 봤어요.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방금 전에 죽은 아기 곰 생각이 났어요. 사냥꾼 아내는 아기를 재우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빠 곰이 글쎄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아기를 끌어안고 나왔어요. 저쪽에서 사냥꾼의 아내가 낫을 들고 쫓아왔지만 아빠 곰은 아기를 꼭 끌어안고 막 달려갔어요. 엄마 곰이 쓰러져 있는 동굴 앞으로요. 그리고는 엄마 곰에게 아기를 내밀었죠. 우리에게 새 아기가 생겼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아기는 곰 사이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씩씩한 소년이 되었어요. 곰의 말도 잘 배워서 아주 잘하게 되었고요. 물고기 잡는 것도 배워서 잘 잡았어요. 곰들과 함께 즐겁게 살았지요. 하지만 사냥꾼네 집은 어땠겠어요? 아기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냥꾼은 꼭 곰을 잡아서 아기를 찾아오겠다고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속에서 어린아이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사냥꾼은 발자국을 따라서 갔죠. 바로 소년이 있는 동굴이었어요. 동굴 앞에는 엄마 곰이 서 있었어요. 사냥꾼은 화살을 쐈죠. 엄마 곰은 피했어요. 그리고는 위험한 것을 감지하고는 소년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사냥꾼에게 덤벼들었어요. 사냥꾼과 엄마 곰은 뒤엉켜서 싸웠죠. 그러다가 사냥꾼이 작살을 들고 엄마 곰을 찔렀어요. 그리고 사냥꾼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자신의 아이, 이제 소년이 되어버린 아기가 있었어요. 사냥꾼은 너무 기뻐하며 자기가 아빠라고 하지만 소년은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도망만 쳤죠. 사냥꾼은 소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냥꾼 아내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기를 안아보려고 팔을 딱 벌리는데 이 소년은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냥꾼 손을 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냥꾼과 아내는 소년에게 여러 가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줬어요. 옷 입는 법, 밥 먹는 법, 말하는 법을요. 점점 소년은 길들어졌고 인간답게 되어갔죠. 엄마의 부드러운 소리도 좋고 아빠의 씩씩한 모습도 좋고 그랬지만 아빠 곰과 엄마 곰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소년은 자기가 곰일까 인간일까 날마다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집을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산으로 달려갔죠. 산의 정령에게 빌었어요. 곰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산의 정령은 3가지 시련을 견디면 곰이 될 수 있다고 소년에게 말했어요. 그 3가지 시련이 뭐냐 하면 먼저 2 산 사이에 있는 큰 강물을 헤엄쳐서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3일 동안 아주 매서운 북풍을 싸워서 이겨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독을 견디는 거죠.
이 세 가지 시련을 견디면 곰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소녀는 이 세 가지 시련을 견디고 곰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마을로 돌아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책 마지막에 사냥꾼 부부의 결정에 대해서 참 마음이 짠하고 아팠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 이 이야기가 결말의 힌트랍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활동 하나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동물이 된다면 어떤 동물이 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새예요, 새. 하늘을 날고 싶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클릭 클릭. 감사합니다.